개강 첫날 학장은 새알 하나를 바닥에 세게 내던졌어. 그러면서 신입생들한테 말했지. 세상이 바로 이런 거라고. 경쟁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 하나래. 왜냐면 항상 다른 새가 와서 자기 둥지를 차지하려고 하거든. 그러고 나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확 밀어버렸어. 이어서 천천히 우주펜 하나를 꺼내들면서 신입생들한테 소개했지. 이게 과학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이래. 이 펜은 어떤 각도에서든 어떤 온도에서든 심지어 무중력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있대. 32년 전에 자기 스승님이 이 뛰어남을 상징하는 펜을 물려줬는데 근데 32년 동안 자기만큼 우수한 학생을 한 명도 못 찾아서 이 펜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야. 그때 톰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 만약 만년필이 우주에서 못 쓴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왜 연필을 안 쓰는 거죠? 그럼 수백만 달러 아낄 수 있잖아요? 학장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완전 말문이 막혔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던 그는 어색하게 그건 나중에 답해주겠다고만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복수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진 거야.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톰한테 기계장치가 뭔지 물어봤어. 톰은 사람의 노동력을 절약해주는 게 기계장치라고 했지. 예를 들면 선풍기, 전화기, 에어컨, 계산기, 심지어 바지 지퍼도 기계장치라고 했거든. 이렇게 가볍고 자유롭게 대답하니까 선생님이 완전 화가 났어. एग्जाम में ये सब लिखोगे? ये मशीन है अप डाउन इडियट 그때 한 모범생이 일어나서 책에 나온 기계장치의 정의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지. 그제야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근데 톰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야. 자기가 말한 거랑 똑같은 의미라면서 최고 명문 학교 학생이라면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단순히 달달 외우기만 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선생님은 자기 기계공학 수업을 통과하고 싶으면 무조건 교과서대로만 해야 한대. 톰이 다시 반박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예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은 몰랐던 거지. 학교에 이 제도가 꿈을 가진 학생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다는 걸. 조이는 4년 동안 혼자서 드론 모형을 만들었어. 이제 대공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는 학장한테 졸업식 날짜를 물어봤지. 아버지가 기차표를 예매하셔야 하거든. 마을에서 첫 번째 엔지니어가 탄생하는 걸 보시려고. 조이가 학장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면서 전화를 받으셨지. 근데 학장이 이 부자에게 날벼락 같은 말을 했어. 당신 착한 아들이 올해 못 졸업합니다. 숙제도 자주 늦게 내고 비현실적인 프로젝트에만 빠져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드론은 아직도 못 날아다니고 있고요. 조이가 학장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간청했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2달 동안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고. 근데 이게 오히려 슬픔에 빠진 학장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 일요일에 내 아들이 기차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월요일에 나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와서 수업했어.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지. 조이만 슬픔 속에서 멍하니 남겨진 거야. 이 순간 완전 절망한 조이는 아무 쓸모없는 설계도를 확 던져버렸어. 근데 이 장면을 톰이 다 봤던 거야. 톰은 조이 선배의 미완성 작품을 주워들었어. 착한 마음에서, 그리고 기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서 톰은 낮에는 평소처럼 수업 들으면서 지식을 쌓고 밤에는 계속 시도하면서 드론을 날릴 방법을 찾았지. 다행히 조이 선배 설계가 거의 완벽했거든. 그래서 남은 단계를 완성하는 건 톰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10월의 햇살이 새로운 희망을 비추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졸업의 꽃이 마침내 한 달 후에 제때 피어났지. 근데 모두가 드론을 조이 창문 앞으로 날려보냈을 때 잿빛 방 안에는 차가운 시신만 남아있었어. 학장의 무정함이 생명을 짓누르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된 거야.